디즈니 플러스가 2025년 연말 최대 화제작으로 선보인 조각도시가 글로벌 OTT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지창욱과 도경수라는 초강력 캐스팅, 350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제작비, 그리고 복수와 생존을 엮은 잔혹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낸 이 시리즈는 공개 직후부터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단순한 범죄 스릴러를 넘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각나고 다시 맞춰질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이 작품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왜 이토록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걸까? 조각도시는 오상호 작가가 집필하고 박신우, 김창주 두 감독이 공동 연출한 범죄 액션 스릴러 복수극이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심플렉스 필름스가 공동 제작한 이 시리즈는 총 1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당 약 50분 내외의 러닝타임을 자랑한다. 주연 라인업은 지창욱, 도경수, 김종수, 조윤수, 그리고 이광수까지 실력파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국내 OTT 드라마치고는 파격적인 35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면서 2025년 봄부터 업계에서는 이미 이 프로젝트를 대형 기대작으로 주목해왔다. 작품의 방영 일정도 눈여겨볼 만하다. 2025년 11월 5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첫 4개 에피소드가 공개되었고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2개 에피소드씩 업데이트되며 12월 3일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이러한 주간 공개 방식은 시청자들에게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야기가 고조되는 복수극 특유의 구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특히 매주 수요일이 되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조각도시 관련 게시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시청자들은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리며 치열한 추리 배틀을 벌이기도 했다. 조각도시가 단순한 신작이 아니라는 점도 흥미롭다. 이 시리즈는 2017년 개봉한 영화 F Fabricated City의 세계관을 확장한 작품으로 기획되었다. 당시 영화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인생이 무너진 한 남자가 복수를 위해 나서는 이야기가 중심이었는데 조각도시는 그 주제의식을 더욱 깊고 어둡게 밀어붙인다. 특히 지창욱이 다시 한번 조작된 삶과 맞서 싸우는 캐릭터를 맡았다는 점에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를 정신적 속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영화에서 시리즈로 확장되면서 서사의 밀도와 캐릭터의 깊이가 한층 강화되었고 시네마틱한 영상미와 결합되어 극장에서 봐도 손색 없는 퀄리티를 완성했다. 작품의 핵심 줄거리는 평범한 삶을 살던 박태정이라는 남자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면서 시작된다. 지창욱이 연기한 박태정은 안정적인 직장과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보통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교도소 안에 갇히게 된다. 처음에는 혼란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태정은 자신의 비극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각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안요한이라는 인물이 있다. 도경수가 연기한 안요한은 상류층의 뒤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인물이다. 그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자신의 고객들을 보호한다. 태정은 그저 요한이 선택한 희생양 중 하나였을 뿐이다. 하지만 요한의 계획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태정이라는 인간이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고 집요하다는 것이었다. 요한은 교도소 내부까지 장악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통제한다. 수감자들은 그의 게임말에 불과하며 그는 이들을 이용해 다크웹에서 상류층을 위한 잔혹한 쇼를 연출한다. 태정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요한이 만든 게임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초반 4개 에피소드는 태정이 교도소 안에서 겪는 폭력과 고통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그는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며 약물을 주입당하고 탈옥을 시도했다가 다시 잡힌다. 이 모든 과정은 빠른 템포로 진행되며 시청자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던 태정이지만
동생의 죽음과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를 알게 된 후 그의 내면에는 복수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한다. 6회에서는 긴장감이 정점에 달한다. 요한이 기획한 데스레이스가 벌어지는데 수감자들은 목숨을 걸고 경주에 참여해야 한다. 이 잔혹한 게임은 다크웹을 통해 상류층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한 오락을 즐긴다. 태정은 이 죽음의 레이스에서 지능과 체력, 그리고 살아남고자 하는 집념을 총동원해 탈출구를 찾는다. 그는 경기장을 폭파시키고 불길을 뚫고 나가 교도소의 벽을 뛰어넘는 데 성공한다. 이 장면은 시리즈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액션과 긴장감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다. 한편 요한은 저격소총으로 태정을 쫓지만 태정은 간발의 차이로 탈출에 성공한다. 에피소드는 요한이 태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끝이 나고 시청자들은 다음 전개를 궁금해하며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괴물이 이제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조각도시의 서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조연 캐릭터들의 존재감이다. 김종수가 연기한 노용식은 교도소 내부의 권력 구조를 상징하는 인물로 요한의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겉으로는 질서를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패한 시스템의 일부이자 요한의 협력자다. 조윤수가 맡은 노은비는 태정과 연결된 인물로 그녀의 존재는 태정이 복수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된다. 특히 그녀와 관련된 과거 회상 장면들은 태정이라는 캐릭터의 감정적 깊이를 더해준다. 이광수의 백도경은 작품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 중 하나다. 그는 요한의 조직에 속해 있지만 그의 진짜 목적과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끝까지 모호하게 그려진다. 이광수는 그동안 런닝맨을 비롯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친근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다. 냉소적이고 계산적인 백도경을 연기하면서 그는 배우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광수의 이러한 변신이 신선하다는 반응과 함께 앞으로 그가 더 다양한 역할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작진의 연출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박신호와 김창조 감독은 각각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의 협업은 조각도시에 독특한 리듬을 부여했다. 액션 시퀀스는 빠르고 역동적이면서도 명확한 공간감을 유지하며 심리적 긴장감이 필요한 장면에서는 클로즈업과 느린 템포를 활용해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특히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면서 관객에게 답답함과 동시에 몰입감을 선사한다. 카메라는 때로는 태정의 시점에서 움직이며 그의 공포와 혼란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때로는 요한의 시선으로 전환되어 그가 얼마나 냉정하게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촬영 기법 면에서도 조각도시는 차별화를 시도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흔하지 않은 핸드헬드 카메라와 스테디캠의 조합으로 현장감을 극대화했으며 조명은 차갑고 어두운 톤을 유지해 작품 전체에 불안한 분위기를 깔아놓았다. 특히 데스레이스 장면에서는 실제 스턴트와 CG를 절묘하게 혼합해 사실성과 스펙터클을 동시에 잡아냈다. 폭발 장면, 추격 장면, 격투 장면 모두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는 350억 원이라는 제작비가 결코 과시용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음악 역시 작품의 긴장감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사운드 트랙은 전자음악과 오케스트라를 혼합한 형태로 긴박한 순간에는 빠른 비트와 불협화음으로 심장 박동을 끌어올리고 감정적인 장면에서는 절제된 현악기 선율로 슬픔을 극대화한다. 특히 태정이 동생의 죽음을 떠올리는 장면에서 흐르는 피아노 멜로디는 많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는 후기가 온라인에 쏟아졌다. 작품의 성과는 숫자로도 입증되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각도시는 디즈니 플러스 글로벌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한국과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넷플릭스 파트롤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 글로벌 순위 2위를 기록했고
한국과 대만에서는 17일 연속 1위를 유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7화와 8화가 공개된 직후에는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2위에 오르며 6개 지역 차트에 동시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터키와 일본 차트에도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시청자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화제성 측면에서도 조각도시는 압도적이었다. 11월 첫주 TV와 OTT 배우 화제성 순위에서 지창욱이 1위를 차지했고 도경수 역시 상위권에 랭크되며 작품 전체의 화제성을 끌어올렸다. 이는 단순히 시청 수치를 넘어 뉴스 기사, 커뮤니티 게시글, 소셜미디어 언급량 등을 종합한 지표로 OTT 콘텐츠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특히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첫째는 빠르고 몰입감 있는 전개. 둘째는 도경수의 악역 변신. 셋째는 지창욱의 액션 브랜드 공고화다. 해외 반응도 뜨겁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디사이더는 조각도시를 억울한 누명이라는 소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탄탄하고 뛰어난 스릴러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미친 듯이 흥미진진하다. 지창욱의 연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주연부터 조연까지 모두가 기대 이상의 연기를 보여줬다는 찬사를 쏟아냈다. 특히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는 전개와 사실적인 영상미가 호평받았다. 하지만 논란도 있었다. 조각도시는 19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되었고 특히 초반부의 폭력성과 교도소 내 잔혹한 장면들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한쪽에서는 이것이 복수 스릴러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며 옹호했고 다른 쪽에서는 충격만을 위한 폭력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19세 관람가 콘텐츠에 대한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25년 하반기 한국 OTT 시장에서는 성인 등급 작품들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며 19세 관람가가 단순히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진정성과 현실감을 높이는 장르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작품의 강점은 여러 측면에서 발견된다. 우선 오상호 작가는 택시 드라이버 같은 작품에서 이미 추격과 복수 서사를 다루는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그의 필력이 조작된 인생이라는 모티프와 만나면서 잔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의 스토리가 탄생했다. 둘째, 제작비가 뒷받침한 높은 완성도다. 350억 원이라는 투자 덕분에 영상미, 액션 시퀀스, 세트 디자인 모두가 영화 수준에 도달했다. 셋째, 두 주연 배우의 연기 대결이다. 지창욱은 파괴된 삶에서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나는 캐릭터를, 도경수는 냉철하고 지적인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두 배우의 에너지 차이는 팬덤 간 논쟁과 긍정적인 화제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지창욱에게 조각도시는 액션 범죄 누아르 장르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작품이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한 글로벌 진출 전략에서도 이 작품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도경수에게는 본격적인 빌런 역할로의 전환점이다. 만약 시리즈가 종영 후에도 여운을 남긴다면 2026년 그에게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캐릭터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광수 역시 악역 이미지로 새로운 필모그래피를 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코미디와 일상 캐릭터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던 그가 어둡고 위협적인 인물을 소화해내면서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각도시는 단순히 흥행에 그치지 않는다. 이 작품은 한국 OTT 콘텐츠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높은 제작비, 스타 캐스팅, 탄탄한 서사, 그리고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과감한 연출까지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을 만들어냈다. 2025년 연말, 조각도시는 복수극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어떻게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증명했고 동시에 19세 관람가 콘텐츠의 가능성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결국 조각도시는 복수와 생존, 조작된 삶과 진실 찾기라는 무거운 주제를 대중적인 엔터테인먼트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지창욱과 도경수의 숨막히는 대결, 영화 못지않은 영상미, 그리고 매회 긴장감을 놓지 않는 구성은 시청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디즈니 플러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이야기는 한국 드라마가 단순히 로맨스나 판타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두운 인간 본성과 사회적 부조리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러분은 조각도시를 보셨나요? 지창욱과 도경수 중 누구의 연기가 더 인상 깊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던진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